이번 영상에서는 랜드봇 퀘스천 블록 중 입력 블록 7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체적인 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랜드봇의 블록은 최근 사용한 블록들, 그리고 제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봇을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빈 화면에서 새로 봇을 만들면, 자, 왼쪽에 사용할 수 있는 블록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블록들이 나오고, 그리고 기본 블록 3종류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다음에 블록들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퀘스천스 블록, 플로우 오퍼레이션스 블록, 그리고 인티그레이션스 블록, 파워업스 블록, 이 4종류로 분류를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퀘스천 블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 블록은 총 17개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멀티 퀘스천 블록이 옛날 버전과 새로운 버전이 구분이 돼서 그렇지, 이거를 하나로 보면 16개의 블록입니다. 이 16개의 블록을 한꺼번에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한 3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그 내용 지금부터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랜드봇 블록 종류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랜드봇 블록 중에서 퀘스천스 블록입니다. 퀘스천은 말 그대로 질문이죠.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질문해서 사용자들에게 입력 요청을 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메일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타이핑을 많이 하죠. 타이핑을 해서 입력한 다음에 오케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A, B 중에서 선택하세요. 그림 중에서 하나를 클릭 또는 터치해서 선택하세요 하는 클릭 터치형도 있고요. 이렇게 입력한 내용들은 변수에 저장됩니다. 변수에 대한 내용도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볼 거고요. 자, 이런 16종의 블록 중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블록은 이렇게 6가지입니다. 자, 이름, 이메일, 휴대폰, 그리고 텍스트와 숫자, 버튼, 이렇게 6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버튼 같은 경우는 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든지 옆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블록 중에서 자주 쓰이는 것은, 그리고 유용한 블록들은, 자, 멀티 퀘스천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편이고요. 멀티 퀘스천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 블록이기 때문에 뭐 기존의 폼과 비슷한 형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날짜를 입력받을 수 있는 데이트 블록, 그림 여러 개 놓고 선택할 수 있는 픽처 초이스, 그리고 뭐 좋아요 단계를 표시한 레이팅, 이런 정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yes, no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일이나 URL도, 그리고 스케일도 뭐 잘 사용하면 유용한 블록들이니까 사용법들은 충분히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퀘스천 블록을 3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누가 분류해놨나고요? 이 분류는 랜드봇 전문가인 제가 분류를 해 놓은 것인데요. 3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하나는 입력 블록들, 선택 블록, 그리고 기타 블록,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입력 블록 7가지 종류는 주로 사용자들이 타이핑을 해서 입력하는 것, 그리고 타이핑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다시 정정하자면, 주로 타이핑을 해서 입력받는 것을 이제 입력 블록이라고 합니다. 물론 데이트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하기도 하지만 데이트 피커에서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렇게 7가지 블록을 입력 블록으로 분류를 했고, 주로 사용되는 것은 개인정보를 받을 때 사용되죠. 그렇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메일,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신청을 할 때 몇 개를 선택하시겠어요? 넘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나요? 텍스트.
그다음에 언제 배송받기를 원하시나요? 또는 어느 날짜에 있는 행사를 신청하시나요? 데이트 블록이고요. 그리고 이름, 이메일, 휴대폰 그리고 그 외의 내용들을 좀 더 간결하게 한 번에 받으려면 멀티 퀘스천 블록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택 블록인데요.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버튼 블록은 워낙 많이 사용되는 블록이고 지난번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다른 블록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고요. 주로 이제 픽처 블록은 A, B, C 또는 A, B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그리고 Yes, No, 네, 아니요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좋아요, 싫어요, 보통이에요 하는 레이팅하고, 그리고 점수로 나타내는 1점에서 10점까지, 1점에서 5점까지 보여줄 수 있는 스케일, 이런 블록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기타 블록들로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블록들입니다. 오토 컴플리트, 파일, 어드레스, URL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일 블록과 URL 블록은 과제 제출을 받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파일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작성한 URL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를 많이 과제 제출을 받을 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블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입력 블록에 대해서 이 7가지의 입력 블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선택 블록과 기타 블록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입력 블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블록 7개를 기본, 활용, 고급 해서 좀 나눠 봤습니다. 기본은 자, 이름, 이메일, 텍스트, 여기 있는 이름, 이메일, 텍스트를 기본 블록이라고 표시했고요. 그리고 활용은 폰, 텍스트, 데이트 요 3개를 활용 블록, 그리고 멀티 퀘스천 블록을 고급 블록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옛날 스타일의 멀티 퀘스천 블록은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기존 사용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지 앞으로는 아마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에 맞는 것들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더 이상 새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멀티 퀘스천 블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면, 자, 기본 블록 이름과 이메일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변수를 name 그리고 이메일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앞에 이게 골뱅이 표시가 붙은 것은 골뱅이 name하고 텍스트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것을 변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실제로 사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스템 변수를 자동적으로 사용하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는 변수를 생성한 후에 사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또는 여러 줄 사용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런 내용들 실제로 시연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활용 블록은 폰 블록, 휴대폰 번호 많이 사용하죠. 휴대폰 번호를 인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폰 포맷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텍스트입니다. 여기서 네임, 이메일, 그리고 텍스트, 폰 모두 텍스트 형태, 그러니까 문자열 형태의 포맷이에요. 그리고 넘버는 숫자 포맷이고요. 이게 좀 다릅니다. 데이트는 날짜 포맷, 이렇게 다르죠. 자, 그래서 폰은 사실은 똑같이 이름과 이메일과 폰은 그냥 텍스트로 사용하고 나서 변수만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 두어서 사용하기에 좀 수월하게 했죠. 그 내용은 마찬가지로 시연하면서 또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넘버는 숫자이고, 그리고 개수 입력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변수도 따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수, amount, 합계인 sum이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고요. 데이트 같은 경우는 데이트 피커를 지정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데이트 블록은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멀티 퀘스천 블록, 굉장히 유용한 블록인데 한번 블록을 사용할 때마다 설정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귀찮고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입력받는 데는 좋지만 이 랜드봇의 특징이자 장점 중에 하나가 대화형이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받으면 대화를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이메일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입력 블럭 7가지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봇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랜드봇 화면에서. 그리고 Start from Scratch 빈 화면에서 봇을 만듭니다. 화면은 한 단계 좀 키워놓는 게 낫겠죠. 자, 웨비나 신청 봇이에요. 제목부터 변경하죠. 웨비나 신청 봇. 웨비나도 4차 웨비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웰컴 메시지다가 환영합니다. 4차 웨비나 신청 봇입니다. 해볼게요. 환영합니다. 자, 4차 웨비나 신청 봇입니다. 라고 입력하고, 웨비나 개요도 밑에 간략하게 써주면 좋겠죠. 일자와 시간, 그리고 신청 가능한 인원, 금액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일자라고 하고 4월 20일 그리고 22일 선택하는 걸로 둘 중에 하나로. 자, 그 다음에 일자에 이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목록으로 표시하면 좀 더 낫겠죠. 자, 일자 그렇고요. 시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10시. 자, 그리고 신청 인원 1명에서 3명까지 신청 가능. 1에서 3명까지 신청 가능.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자만 조금 두껍게, 시간 볼드 컨트롤 B 하면 되죠. B 이렇게 눌러서 보기에 좀 더 편하게 해 놓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밑에는 버튼으로 넣겠습니다. 버튼으로 넵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신청을 받아야겠죠. 자, 랜드봇의 퀘스천 블럭 중에서 기본 블럭, 자, 네임, 이메일, 텍스트, 그리고 폰 넘버 같이 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퀘스천 블럭 중에서 이름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임. 자, what's your name 이 부분을 자, 신청자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넣고요. 변수는 자동으로 name이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 실제적으로 여기다가 텍스트 블럭을 사용해도 되는데, 자, 블럭 사용할 때 화살표를 끌든지 아니면 클릭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신청자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에다가 변수 이름을 name은 시스템 변수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랜드봇이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은 사실 동일한 블럭입니다. 기능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데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작성한 블록을 전체 프로세스상에서 볼 때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으니까 요건 이름 입력하는 것이구나, 블록이구나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편의성 측면에서는 넣는 게 낫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 블럭은 삭제를 하고요. 자, 이름을 입력했다면 다음에 이메일 넣어야겠죠. 이메일은 자, 연락받으실 이메일이 어떻게 되나요? 이메일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리고 변수는 이메일로 잘 지정이 됐고, 자, 앞으로 이메일 아이콘 표시가 있으니까 좀 더 구분이 되겠죠. 자, 이름과 이메일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선
텍스트 블럭은 맨 나중에 뭐 피드백이나 요청사항 받을 때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자 클릭해서 중요한 뭐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급하게 연락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넣어야겠죠. 휴대폰 번호를 수집 내지는 입력을 받는데 이유 없이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받으면 남기는 사람들이 부담감이 생기거나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입력을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변기근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급하게 연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수는 phone이고요. 자, 이름, 이메일, 휴대폰 요 세 가지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블럭이 있었죠. 이때 날짜, 여기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날짜 한번 넣어볼까? 날짜는 데이트 블럭이었죠. 데이트 블럭 넣으면 야 뭔가 좀 복잡하죠. 자 신청, 자 참석 일자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고 여기다가 웨비나 참석 일자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포맷은 년, 월, 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거라 두 번째 거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데이트 피커가 바로 이렇게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all available dates는 가능한 날짜를 표시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22일과 20일과 22일 중에서 선택을 받아야겠죠. 4월. 그러면 자 이때 지금 현재 날짜부터 해서 자 모든 날짜가 아니라 이제 미래에 있는 날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8일부터 이렇게 쭉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현재 날짜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자 그리고 현재 날짜를 선택을 포함을 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미래 전체를 하게 되니까 커스텀 레인지로 놓겠습니다. 커스텀 레인지 언제부터 22일이니까 20일부터 22일까지 자 하고 오늘 날짜 20, 21, 22인데 여기서 요일을 한 번 더 필터를 하면 되겠죠. 수, 금이니까 disable 해서 수요일, 금요일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20일과 22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데이트라고 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데이트 어플라이 하게 되면 날짜까지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웨비나 참석 일자를 데이트 블록을 사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수 생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네임과 이메일 그리고 폰 같은 블록들은 자 옆에 보면 네임은 이미 A는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이고요. 이메일도 문자열 그리고 폰 번호도 문자열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데이트 블록 같은 경우는 자, create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만들라라는 겁니다. 변수가 실제적으로 이게 데이트니까 데이트라고 표시는 돼 있지만 이게 권장해 주는 거고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날짜를 지정해도 어디도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수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시해 주는 네임대로 생성을 해도 되고 아니면 웹이나 데이트 이런 식으로 자, 언더바는 안 되나? 예. 웹이나 데이트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자 대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언더바는 가능해요. 그래서 언더바로 웹이나 데이트 해서 크리에이트 하면 됐죠. 자동으로 날짜
포맷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 있는 포맷은 기본적으로 이 퀘스천 블럭들이 데이트 블럭 자체가 선택 결과를 날짜로 해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 신청할지 신청 인원은 넘버 블럭으로 만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넘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인원은 참석하실 인원 수를 알려주세요. 참석하실 인원 수를 알려주세요. 자, 그냥 넘버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바람직한 걸로 변경하는 게 좋겠죠. 자, 우선은 이 세팅 설정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할지, 자, 여기 오토, 그리고 뭐 금액 같은 경우는 앞에 환율 달러 통화 표시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최대 채석값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는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변수 이름만 넘버가 아니라 몇 명이 선택하나요? 그래서 이름을 people이라고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people, 자, 다시 people이라고 선택하고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숫자로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참석하실 인원수, 그럼 우리가 총 기본 입력 블럭 7가지 중에서 5개를 사용을 했네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추가로 사용을 해볼게. 텍스트 블럭과 멀티 퀘스천 블럭인데, 텍스트 블럭으로 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블럭을 입력해서, 자, 참석 인원수까지 알려달라고 했으면 요청사항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내용 이제 텍스트 블럭을 사용해 볼 텐데요. 자, 텍스트 블럭 여기 있습니다. 추가해서 요청사항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요청사항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포맷은 short, long 두 가지 버전이 있죠. long은 여러 줄, 선택된 게 흰색입니다. short은 한 줄, 롱으로 해서 요청사항을 남겨주는 거니까 좀 길게 하면 되겠고, 여기도 설정에도 최대 몇 글자까지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패턴도 남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난이도가 높으니까 생략하고요. 이 설정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 이런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입력이 잘못될 일은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수가 너무 많아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겠죠. 자, 텍스트는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변수 이름을 요청사항이니까 리퀘스트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리퀘스트라고 하고 뉴 하면 만들어졌죠. 적용.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블록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다 했다면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한번 보여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까지 했으면 다음에 실제 입력한 내용들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때는 메시지 블럭을 이렇게 끌어다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음과 같이 신청하셨습니다 할게요. 다음과 같이 신청하셨습니다 하고 자, 신청자명, 여기다가 그 리스트를 넣어 보고요. 신청자 성명
그리고 성 이름이라고 할까요? 성함? 이름. 자, 이메일. 다음에 이름, 이메일, 휴대폰 하고요. 참석 일자도 보여줄 거고요. 다음에 참석 인원수, 마지막으로 요청 사항,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입력했던 이름을 이때 표시할 때 실제로 이름에 입력한 내용이 변수에 저장되니까 그 변수를 보여주면 됩니다. 자, 변수를 보여주는 방법은 여기 variables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곳에 넣을 수 있는 변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이름은 name이었죠. 자, 대소문자 구별하진 않습니다. 자, name. 자, 이게 여기로 들어가네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이쪽. 그래. 다시 커서를 잘 가져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variable name. 자, 이렇게 여기서 variable 탭에다 넣으면 중간중간에 넣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이렇게 넣는 방법과 동일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골뱅이 붙이고 name 이렇게 해주면 이 값이 바로 이름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하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이렇게 변수에서 입력하면 이 색깔이 좀 칠해져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변수이고 name이라는 텍스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메일. 여기에도 이메일을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골뱅이 차근차근 작성할 때는 변수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휴대폰. 이곳에는 휴대폰은 폰이었죠. 폰. 자, 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참석 일자는 변수에 넣고, 자, 기본적인 시스템 변수 외에 새로 만든 변수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랜드봇 내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생성들이고, 뒤에 보시는 커스텀 베리어블스가 이 봇에서 만든 변수인데요. 자, 웰컴도 있었고, 웨비나 데이트가 참석 일자, 웨비나 데이트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요 하나의 팁인데, 여기서 참석 인원수에 넣을 때 그냥 이 줄의 끝에다가 커서를 놓고 넣으면 뒤로 밀리니까 스페이스를 한 번 더 입력한 상태에서 다시 뒤로 한 칸, 여기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참석 인원수는 맨 뒤에 여기 있었죠. 커스텀 베리어블 만든 변수 중에 참석 인원은 people이었죠. people. 요청사항, 여기도 요청사항은 그때 request였나요? request.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셨습니다.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밑에다가 버튼을 넣어 볼게요. 이 섹션을 버튼으로 변경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청하셨습니다 라고 여기다 신청하기 라고 입력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걸로, 네. 다시 여기다가 일단은 메시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봇을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 화면에 좀 보이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한 화면에 다 보이겠죠? 이렇게. 자, 우리는 이제 이름, 이메일, 텍스트, 또 폰 넘버, 데이트, 제가 구분을 해 놨습니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입력을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캐스턴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멀티캐스턴은, 자, 이곳에서 멀티캐스턴 옛날 방식과 최근 방식, 옛날 방식은 뭐 하진 않을게요. 자, 최근 방식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일단 밑으로 잠깐 뺀 다음에 여기다가 여태까지 입력했던 것들을 다 한번 넣어 볼까요? 네, 좀 번거롭긴 하지만,
자, 여기서 신청하기 하게 되면, 자, 폼 이름은 신청하기 정도로 해놓을까요? 그리고 다음 항목을 입력해서 채워주세요. 신청해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엔 설정. 이건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로우 그러니까 행별로 나오는 거. 첫 번째 행은 자 퀘스천을 넣겠습니다. 첫 번째 행은 우리가 이름, 이메일, 휴대폰이었으니까 이름.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름과 이메일, 폰 다 실제로는 텍스트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텍스트, 이메일, 그렇죠. 이메일까지는 오케이. 넘버, 폰도 오케이인데 사람이 없네요. 이름은 텍스트로 넣으면 됩니다. 자, 텍스트로 넣고 첫 번째 퀘스천 텍스트 여기서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면 돼요. 라벨. 자, 미리 보기가 오른쪽에 나오니까 그대로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라벨은 이름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required는 필수 항목이니까 필수 항목 넣으면 별표가 보이죠. 그 다음에 help text는 도움말입니다. 어떻게 입력하세요 라는 말이니까 실명을 입력해 주세요. 자, 신청하시는 분의 신청자의 실명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고요. placeholder는 여기에 힌트를 주기 위해서 미리 입력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이름 하면 홍길동이죠.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하고 입력하려고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홍길동이 보이긴 보이지만 다른 내용을 입력하면 요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됐고요. 사이즈는 쇼트, 롱일 필요가 없죠. 쇼트로 하고 다른 것들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다가 변수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변수 이름이 이름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기는 한글 텍스트가 변수 이름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다가 na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뭔가 잠깐 오류인데 자, 여기서 name 이렇게 있는 변수 그대로 지정해주면 변수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생성되어 있는 변수를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이 변수의 값이 지정이 됩니다. 자, 됐죠. 이름 넣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메일 넣어야죠. 이메일은 다행히 있습니다. 이메일 넣고 여기다가 자, 그렇죠. 여기 있죠. 이 메일 요것도 필수 항목으로 넣어둘까요? 필수 항목이 낫겠죠. 헬프 텍스트 도움말 여기는 특별히 뭐 넣지 않아도 될까요? 주로 사용하는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힌트 여기다가는 아까 홍길동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홍@naver.com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는 자 이메일이 기존에 있죠. 이메일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자 이제 정렬 방식 균등해서 왼쪽이 좀 작은 걸로 이렇게 이게 더 낫겠죠. 이메일이 실제적으로 더 이름보다 기니까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하나 이름 이메일 휴대폰도 하나 넣어볼까요? 휴대폰을 자 여기서는 추가할 수가 없죠. 한 줄에는 많아야 두 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자 두 번째 줄에다가 휴대폰 자 이거 말고 두 번째 줄에다가 휴대폰을 넣어볼게요. 폰 됐죠. 여기 라벨은 휴대폰 요거는 필수로 할까요? 필수가 아니어도 상관없겠죠. 자 헬프 텍스트 여기서 여기다 보통 뭐라고 입력하냐면 백이죠. 백 뭐뭐 빼기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힌트 예시에다가는 010 12345678 이렇게 입력해 달라고 하면 되겠죠. 변수에도 기존에 있던 폰을 넣고 네 됐죠.
이름, 이메일, 휴대폰, 그리고 아까 우리 웨비나 참석 일자, 참석하실 인원수, 요청사항 이런 것도 입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별도의 폼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여기다 굳이 넣자면 넣을 수도 있겠네요.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 휴대폰까지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 새로운 줄에다가 해보죠. 여기서 넣습니다. 참석 일자니까 데이트죠. 데이트. 자, 이렇게 하고요. 데이트인데 자, 참석 일자. 이거는 필수 항목으로 해야겠죠. 자, 년, 월, 일.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플레이스 홀더에는 22년 04월 011 이런 식으로 예제를 보여주면 되고, 데이트 피커 넣을 거고, 아까 우리 했던 여기는 이제 상관없죠. 모든 날짜가 아니라 여기서 커스텀 레인지, 즉 특정한 일자만 하는데 우리가 10, 12였으니까 20이었죠. 20일부터 22일까지 하는데 중간에 21일은 빼야 되니까 Thursday, 목요일은 빼야겠죠. 목요일 빼면 자, 이렇게 그렇죠. 두 개가 잘 됐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참석 일자, 요것도 이 변수가 아니라 아까 우리 변수 새로 만들어도 되지만 아까 만들었죠. 웨비나 데이트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참석 일자 또 하나 더 넣을까요? 참석 인원이니까 넘버예요. 넘버 넣고 참석 인원수 인원수라고 넣고요. 이것도 필수. 힌트 요거는 자, 한 명에서 힌트 말은 3명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3명까지. 자, 그렇죠. 참석 일자는 좀 이따 하고, 자, 포맷은 포맷 데시말 10진수 전체 넘버 오토. 여기서 데시말을 해야겠죠. 자, 10진수. 그 다음에 미니멈은 1명, 맥시멈은 3명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참석 인원수도 people이었죠. people 여기 있네요. people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넘길까요? 아니면 자, 그렇죠. 줄을 바꾸면 넣어볼까요? 끌어서 움직일 수 있나? 그렇죠. 여기서 줄을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끄집어서 내리면 이렇게 그렇죠. 줄 바꿈이 될 수도 있겠죠. 참석 일자, 참석 인원수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같은 행에 넣는 게 낫겠죠. 이렇게 같은 행에다가 같은 행에 넣고 두 줄로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 줄 가운데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사항 플러스 여기서 텍스트 넣을 거고요. 텍스트는 대신 자, 요청 사항, 이건 필수 항목은 아니어도 되겠죠. 헬프 텍스트, 그래서 요청하실 내용을 알려주세요. 웹이나 관련해서. 자, 힌트는 굳이 안 넣어도 되고, 사이즈 숏이 아니라 롱으로 해서 좀 길게, 뭐 미니멈, 맥시멈 캐릭터 숫자 됐고요. 요청사항도 아까 리퀘스트니까 R 입력하면 찾아줍니다. 이렇게 리퀘스트 됐습니다. 그러면 폼이 다 완성이 됐네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아까 설정 항목 있었죠. 설정에서 여기 보시면 샌드를 다른 단어로 샌드가 아니라 신청하기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스킵 버튼은 뭘까요? 예. 자, 이거는 넘어가고, 자, 이게 필수 입력 항목인 경우는 This field is required 라고 안내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라고 표시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필수 항목에다가는 별표 이렇게 해주라는 거. 그리고 Stack Fields on Mobile. 자, 모바일에서는 지금 현재 보는 화면이 지금은 모바일, 그리고
데스크탑 조금씩 다른데요. 자, 모바일에서는 스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한 줄에 하나씩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모바일은 이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쵸? 데스크탑에서는 아까 보셨던 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뭘까요? 이게 나을까요? 네,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원하는 대로 신청을 하면 되고, 네, 스킵 버튼. 자, 스킵. 여기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스킵 버튼 없이 무조건 신청만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넵 하게 되면 이렇게 가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빼고 다시 이렇게 이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처음에 자, 화면을 조금 줄일까요? 자, 줄였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해서 아까는 이렇게 갔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끊었으니까 여기서는 시작할 수 없죠. 이 기존의 네임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름부터 6개 블럭은 실제로는 이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거고 밑에 있는 멀티 퀘스천에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아마 블록 사용법에서 이렇게 설명은 안 드렸는데, 네, 디폴트 이건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하면 전체 그 퀘스천 블록 중에서 입력 블록 7개를 사용해 왔습니다. 자, 특히 이 멀티 퀘스천 블럭이 잘만 사용하면 매우 도움이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대화형 폼이 될 수가 없죠. 신청 폼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폼부터 들이밀면 사람들이 입력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씩 받을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폼으로 한꺼번에 여러 항목들을 받을 것인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행을 할 수 있죠. 이름과 이메일과 폰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웹이나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만, 자, 이름, 이메일, 폰까지 받은 다음에 웹이나 신청과 관련된 이 세 항목만 이렇게 멀티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멀티 폼으로, 멀티 퀘스천 폼으로 받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 그러니까 힌트하는 텍스트, 설명 텍스트를 자유롭게 넣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반면에 아까 이름 같은 경우 보면 여기는 그런 옵션이었죠. 미리 보기 같은 거,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만 나오지 어떻게 넣어주세요 라는 설명과 뭐 홍길동 이런 힌트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 그 입력 제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는 이 멀티 퀘스천 폼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 작동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우선 먼저 그 기본 블록들로 연결된 스타일, 그리고 다음에는 멀티 퀘스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리 보기를 하면 신청봇입니다. 그렇죠? 네. 신청자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이태훈 이렇게 적절하게 넣고요. 이메일은 어떻게 되나요? 홍@naver.com 이렇게 넣었습니다. 일단 휴대폰 번호.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010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넣었습니다. 참석 일자를 선택하세요. 20일. 다음에 참석하실 인원수는 2명. 엔터. 자, 요청하실 내용 잘 좋은 내용으로 진행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샌드 하게 되면 완료가 됐죠. 이름, 이메일, 휴대폰, 참석자. 자,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아까 입력을 할 때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좀 볼 수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쉬웠죠.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할 때 대시를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멀티 퀘스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하면 내용은 동일하고요. 네, 그렇죠. 이태호
이메일은 그쵸 뭐 예를 들어서 dream@naver.com. 휴대폰은 자 010-3333-7777. 참석일자 22일. 참석 인원수 1에서 3명까지 4명 한번 넣어볼까요? 4명. 자, 아마 입력을 다 하면 잘 좋은 내용으로 진행해 주세요. 제한 조건을 안 넣었었나요? 이렇게 해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자 신청이 됐네요. 자 신청이 되었습니다. 보여주는 건데 다시 해볼까요? 가능. 네. 이름 이태호. 자 010 적절하게 넣고 휴대폰 참석일자 20일. 인원수 그렇죠. 여기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2명까지 2명. 잘 신청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잘 해서 신청하기 딱 누르면 신청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퀘스천스 블록 중에서 입력 블록 7종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